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직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시장 일단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돈이 쏙쏙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쪽 관련 종목들은 급등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2차 전지 쪽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저물었고, 지금은 초전도체가 나와서 그쪽으로 테마가 형성되어 있고, 또 중국의 뭐 단체 관광 재개를 뭐 발표가 하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쪽으로는 뭐 세력들이 꾸준히 뭐 붙어 담고 있는 그런 업종이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중국 단체 관광 재개 관련해서 유통업을 좀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돈은 꾸준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또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우리가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일단 미국의 이번에 경제지표 중에서 중요한 게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올랐어요. 그런데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았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정도로 좋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렇게 미국 경제 실업률이 적고 잘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에서 활발하게 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좀 안도하는 게 뭐냐면, 저렇게나 지금 물가도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서 어떻게 뭐 돈의 회전 속도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좀 작게 올랐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는 그동안 이렇게 계속 올려왔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뭐 어느 순간 이 끝이 있겠죠.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뭐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갈 건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래 내려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완만해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거의 뭐 동결이 오래간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높은 금리 수준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 대출이 있는 기업들, 경기가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뭐 업종으로 돈이 다 일제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 선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그 수급이 괜찮은 업종들 가운데 현금 흐름도 괜찮고 앞으로 실적 전망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장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미국 이야기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중국 3위입니까 2위입니까 흥덕으로 부도가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중국의 1등 기업이 지금 디폴트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좋지 않은 것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아랫게도 말씀드렸고, 그동안 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전부 다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로 물건을 갖다가 퍼날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죠. 공장도 빵빵빵빵 잘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탈중국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쫙쫙 다 어느 정도 단계가 있고 선이 딱딱 그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공장이 빵빵 잘 돌아가지 않으니 실업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지금 중국은 내수도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체 관광 재개해서 중국으로 좀 찾아오라, 이런 제스처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잘 들지 않으니까 이런 또 부도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원인은 뭐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산당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가능하면은 좀 경제를 좀 내버려 두는 걸로. 또 그리고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뭐 그 가운데서는 약간의 좀 경제적인 지식도 있고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이란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라면 이 이자를 갖다가 내지 못하는, 이자는 뭐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져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자는 그렇게 되면 경쟁이 좀 소외되는 사람들은 이자를 못 구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지만 여기서도 생각의 차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둘이 열심히 하는데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행 저축을 택했고, 이 사람은 저축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보유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흘렀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은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이라는 또 다른 이제 수익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저축이 있기 때문에 그 저축으로 이자 수익이 조금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두 사람의 부의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거는 플러스인 경우이지만 또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또 마이너스인 경우는 정말로 이제 대책이 없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 부여하면 다 잘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또 유동성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내서 뭐 자산을 갖다 취득을 하게 되면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또 이래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난리 불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사람도 이래 예금을 넣으면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지르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이 전제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집도 살 수도 있고 부동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부를 갖다가 빠르게 정식시키거나 좀 빨리 은퇴를 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다 똑같아 손치더라도 사람들은 간혹 또 다른 출발 특이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참 특이한 경우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 예외 없는 게 없어요. 대부분은 다 비슷하게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출발 선상은 다 비슷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마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마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이마에 갔을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여기까지 못 갔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마에 간 사람들한테 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갔지, 나도 열심히 해서 저만큼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만큼 간 사람 저 새끼 저거 뭐 부정부패를 저질렀니,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거다 하면서 알면 빼들어 내놔라 자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입마 이 새끼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동료를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한 사람을 갖다 죄인 취급을 하고 빼들 대상으로 자꾸 취급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 공산당도 저런 거죠. 지금 시진핑이가 부동산 투기라고 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업체들 막 파산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이야기 속도가 붙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라고 부동산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부도나니까 지금 부동산 사라고 그런 사람이 삽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논리는 좀 경제대로 좀 나눠고 정치 목적에 따라서 자꾸 사회를 갖다가 양분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회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타도의 대상으로 몰아가서, 그러니까 정말로 뭐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그건 잡아야죠. 잡아야 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떤 재산을 불린 사람,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 또 세금도 많이 낸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뺏으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일해보면 뭐 하겠노 다 뺏기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포기하게 되면 그 사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장 수급이 뭐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하던 전기전자, 철강금속, 철강금속은 계속 세력들이 팔았고요. 전기전자는 또 이렇게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운송장비 쪽에나 이쪽은 계속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매집하고 또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금으로부터 괜찮은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9개 종목이 있어요. 자,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 자, 이 종목은 지금 참 들어가기가 곤란하죠. 둔화 구간입니다. 이미 탐욕이 지나가지고요. 끝났어요. 이 종목은 추가로 더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잠시만요.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 세력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미련은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변곡점 지표에서도 탐욕을 찍었고, 또 그리고 타임세이브에서도 이거 지금 팔아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정리 생각해봐라, 종합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 평균 구간, 그러니까 요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이 나왔죠.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로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많이 나오고, 시장이 상승할 때 이런 신호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런 게 빵 뜨면은 그거는 매수 신호로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세력들이 예전부터 들어와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SKC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평균만 구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을 팔고 있죠. 그 수급을 좀 들여다 보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좀 들여다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뭐 충분히 유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랄리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호텔 신라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늦어붙어요. 지금 들어가는 거 좀 곤란하죠.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7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오르는 건데, 앞으로 참 9월 달에 정말로 경제 지표가 좀 더 나와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한 86.6% 이렇게 9월 달에 동기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동기일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정해질 거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달에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동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근데 아무래도 인상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인상해야 되겠죠. 저는 일단 어쨌든 간에 모험을 하기보다는, 우리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좀 정부 재정을 좀 의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금리를 갖다가 한번 올려주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올릴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급하게 됐는데, 하여튼 여건상 지금 중국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이 탈중국의 다른 단면을 보고 있다 그랬고, 어제 양아치들도 친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양아치들끼리 이 모임이 있어요. 탈중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중국의 경제 사이즈는 예전에 이만큼 했다면 요만큼 준 상태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못 사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